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어둠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용기라입니다. 어둠이 짚어지는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실제와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곳으로 저와 함께 발을 내딛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그저 숨지리며 들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당시 제라라나던 회사는 별내로 올라온 부동산의 조사를 대리론해주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젊을 때 잠깐 동안 일할 의욕이 뿜어나오던 시기여서 그렇지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일은 제 조림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맡았던 혈당량을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때 다녔던 이 회사는 모듈 계열 쪽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좋지 않은 뇌물을 주로 취급하는 조금 질 나쁜 곳이었던 탓에 저처럼 알바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일자나 중간까지 안 들어오는 조사 자료를 들고 먼 지방에 깜촌까지 가게 됐습니다.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는지 벽이나 바닥이 신화된 알 같고 이곳저곳에 금이다 보나 눅눅한 냄새가 나기도 해서 가자마자 의욕이 싹 사라졌지만 일단 일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건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났을까? 문득 천막을 보니 옥돔 아이가 이쪽을 둔친 채 몸을 숙이고 무언가의 놀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퇴건물에서 훔쳐 도오는 거야. 퇴놈물은 아이가 놀기에 위험한 부분이 많았기에 돌아가라고 주의를 줄까 했지만 이런 외딴 지방의 건물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갑자기 뭔가 꼬름직한 느낌이 들어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신경 쓰여서 아이를 조금 더 바라보고 있자니 방금 들었던 그 느낌이 조금씩 확신이 되고 있었죠. 일기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이동기 없다고 해야 할까.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하지만 생뚱맞게 이런 규모물 한복판에 몸을 숙인 인형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뭔가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뻔천이라 그런지 주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어 혼자 조사를 하면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된 상태를 보아하니 소녀는 그대로 경치된 듯했어. 너 이 정도면 어린애들 놀이터로 쓸만하네 하고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가서 터져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여기서 마음대로 둬. 애초에 내 건물도 아닌데 뭐. 아무튼 합선 동안을 별일 없이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즐거운 선우가 생각나서 전임자가 남긴 대목 주석을 통해 부엌이 이상하다 라고 적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조사 자료를 보면 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숫자여서 그런 문장이 쓰여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바닥에 뭔가 젖어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들 마침 그 너머에 있는 점 안쪽에 커다란 전신 거울을 보았는데 그 커다란 거울 안에 아이의 몸이 살짝 보였습니다. 또 어두워서 정확히 잘 보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까 흠성물도 그 아이였습니다. 여기 암컷이 혼자 들어온 건가? 내가 들어올 줄 문을 안 잠갔나? 하고 생각하긴 했지만 대신 좀 뭔가 찝찝하긴 했습니다. 아이로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었고 덩달아 주변은 너무 조용했고
게다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왠지 모르게 점점 기분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었던 동자뷰신에 관한 이야기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동자뷰신은 말의 귀신이지 수호신 같은 존재여서 다가올 안대를 예견한다고 전해지며, 판사란을 정하며 그의 안전과 안마를 위해 겨우 실현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부터 평생을 함께 지내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동자뷰신의 강한 걸 떠올리기에 무서움은 조금 가셨는데, 그렇다고 가까이 그 아이를 보러 갈 용기도 없어서 일단 여기에 있는 녹취를 조사하기로 하고 잽싸게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근처에 있던 욕실로 갔는데, 욕실은 욕실대로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마 곰팡이 때문이랬지만 타는 것 같은 냄새와 함께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호흡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는 어렵겠다 싶었던 제가 조사 자료를 확인하니 다행히 욕실은 일단 개칠이 되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개축되어 있는 수초 아래에 욕실은 배원이요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개소리지 하고 넘겼겠지만 그때 좀 명백하게 전해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메모의 필적일 처음 적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진에 돌린 서양이 달달 떨며 쓴 것처럼 구불구불한 서에 위층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잠깐만, 여기 조사했던 정인자가 왜 훌선을 모두 그릴 수 없지? 정가였던가? 제가 필사적으로 그에 대해 떠올리려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분명 다들 지역도 없는 욕실 문이 닫혀 있었고 돈에 달린 불투명 유리 너머 사람이 써놓는 듯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저는 허프고 웃음을 들이켰습니다. 불투명 유리를 비치던 인형이 엄청난 짓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형태를 뭐라고 풀어내기가 어려운데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안에는 머리를 사마저하고로 흔들기도 하고 성번은 푸락타락 흔들기도 하며 어떤 때는 꼬물꼬물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바닥을 밟는 소리는 일절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풀었었을 땐 그때의 권투가 제대로 담지지 않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다리가 바짝 굳어서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젖힐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저는 마치 그곳에 있던 작은 창문으로 도망가자 싶어 창문을 빠디 보고만 있었습니다. 곧장 열고 나가지 뭘 보고 있냐 싶겠지만 얘의 손잡이를 잠기면 바로 앞까지 열리는 창문이어서 열리는 부분이 아주 좁았고 어른 몸이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지대를 그어보았지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읽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나마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한 줄을 얼굴이 없다. 대체 누구의 얼굴이 없다는 건지는 메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 마음속 그때 갑자기 제가 보고 있던 창문에 트위터에 아이의 모습이 비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기에 비쳤다는 거 아마도 제 뒤에 써있다는 뜻이겠죠? 슬과 숨을 멈춘 제가 전날만 들여서 전을 바라보니 아까 보이던 지려한 움직임의 이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절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저걸 사람이 아니었고 경자귀신이 해를 끼치지 않고 말고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냥 숨도 못 쉴 정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힐에서 말을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절대 다시 오면 안 돼요. 생각보다 너무도 차분하고 얼핏 성숙해 보이는 말투에 기묘한 느낌이 들며 무서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들며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전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쩔 수 없는 질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범친 기분에 그 자리에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 차리고 터덜거리며 거실로 나왔는데 슬방 뒤에서 무언가가 저를 힘껏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에 맞춰 거실에 내달려 있던 조명이 정확히 제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앞뒤 잴 거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면서 건물 입구를 다시 돌아갔는데 갑자기 뭔가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 하나를 건물 입구 근처에 던져주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 건물은 이미 3년 전에 조사가 끝난 건물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 건물 조사를 조례시킨 상사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응? 그러나? 그러네? 이거 이미 조사 끝난 건물이네? 상사가 올버무리듯 그렇게 말하곤 다른 곳에 가버리려 하는 곳을 제가 재빨리 듣자마자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황을 넘기려 하던 상사는 제가 하나씩 따박따박 캐묻기 시작하자 그제야 포기했는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듣자 하니 그 건물은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얼굴이 흉흉한 어린아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건물이었는데 이런 귀신이 나오는 건물을 실제로 전국 곳곳에 있으며 귀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놓는 게 회사의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가져다준 다른 건물서류도 쭉 보니 역시나 이런 기묘한 기록들을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미 조사된 건물을 또 조사해달라고 일이 들어온 걸까? 제가 그렇게 상사에게 물으니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아마 귀신이 아직 있는지 궁금했던 게 아닐까? 애초에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곳으로 갔다 온 사람은 보통만이 아니야. 떨어서 걸린 게 아니야. 그냥 필요했던 거지. 그런 곳에 갈 만한 사람이. 순간 머리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사가 한 말은 그리고 넌 정말 다행이야. 저를 얻던 지만은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재수 없게 어딜 찍힌 건지 두 마리 터져버렸대. 근데 지 말로는 무슨 어린애가 찔렀대나. 사실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고.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고 오바를 하는 거지. 산재 처리해달라고 하도 전화돼서 사장님이랑 아주 애먹었다니까. 아무튼 몸송이 다녀온 게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인간은 정작 그런 장소에 본인은 절대 가지 않았고 신이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두어 직원만 골라서 보냈다죠. 아르바이트니 만지온이지 여러모로 오래 다닐 만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회사를 그만둔 지 정말 오래됐지만 아마 그때 제가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아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유령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 위한 허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공유 및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어둠의 숨결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